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진행하는 저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책을 읽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책은요, 바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월가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전하는 일상의 기적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텐데요. 신순규 작가님이 쓰셨고요. 신순규 작가님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9살에 녹내장과 망막 박리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엄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게 되고 13살에 미국 순회 공연 중에 맹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맹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는 피아노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MIT 등 세계 국지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MIT에서는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장애인에게 장벽이 있는 직업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증권가에서 일하는 시각 장애인이 없어서 스스로 이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직접 그러면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월가에서 일을 하게 되고 월가 애널리스트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작가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본다는 것, 누구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오른쪽 눈이 녹내장 판명을 받아서 사실은 시신경이 조금 좋지 않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가 거의 한 10년 전쯤이니까 당시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완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지금 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눈약을 넣어주고 있긴 한데요. 그때 굉장히 그 앞을 못 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왔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는 거고 나의 삶의 신체적인 변화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역시 그 자체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작가님이 또 특히나 정말 이 본인한테 영향을 미쳤던 소중한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3년 동안 점자 컴퓨터로 이 책을 직접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미국에 건너가게 됐고 하버드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가족 또 가정 생활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일상의 일들 속에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현실, 생각, 사랑,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라는 소제목으로 소중한 것 하나 본다는 것 챕터 1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해 유명해진 에릭 와이헨메이어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그에게 감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듣는 이로서는 참 기가 찰 만한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눈이 보이는 나도 감히 시도할 엄두를 못 내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여 정상을 정복한 에릭.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를 칭찬하는 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달리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오르는데 시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에릭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정상에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그러나 더욱 감명 깊은 것은 에베레스트뿐만이 아니라 7대륙의 최고봉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든 훈련을 했고 수없이 많은 등반 경험을 쌓았으며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시각장애인이 드문 일을 해내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낸 데에만 초점을 둔다. 내가 출퇴근하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거의 3시간 정도를 매일 길에다 버리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부터 보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 적어도 다음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가 접하고 있는 현실. 둘째,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이 그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도 그를 둘러싼 현실, 그가 붙잡고 추구하는 생각과 일,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이 그의 삶에 있어 시각장애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업무를 맡은 현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 등이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출퇴근에서 겪는 불편함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에서 장애를 빼고 생각해보자.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다. 겉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알고 보면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있듯이 항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옷과 액세서리로 몸을 감싸고 있는지, 이러한 겉포장재만 주목하면 내면의 진실을 보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을 뚫고 알맹이와도 같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염려, 희망이나 두려움 등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비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타인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노메이크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 조카가 이모 회장딸 아니면 백화점 갈 때는 꼭 메이크업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제대로 대접 못 받아. 글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좀 뭐 경험을 해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스타나 뭐 SNS, 페이스북을 보면 항상 행복하고 너무 럭셔리하고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뒤에 숨겨진 아픔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뭐 외부 환경이라던가 주변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그 현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말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도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녹내장 판명을 받기 전에 제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막 무력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외모를 꾸미는 거에 대한 어떤 막 집착도 있고, 또 막 비싼 물건들, 명품 막 이런 거 막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사면서도 막 채워지지 않는 삶. 내 안은 너무 공허하고 굉장히 불행했어요. 근데 우연히 회사에서 당시 건강검진을 하게 됐고, 눈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녹내장이 의심스럽다 라면서 이제 큰 병원에 가라고 했을 때, 대학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한 1, 2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앞을 못 보게 되면 어쩌나, 막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앞서서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냈는데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 보이는 삶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신기하게,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게 병을 얻었지만 그런 무력들이 그때 사라졌어요.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운이 너무 좋다. 지금 아주 조금 진행이 됐는데 관리만 잘하면 그냥 이대로 쭉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굉장한 감사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불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로 제 삶을 더욱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또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다음 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약간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 사실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 뒷면에는 또 다른 나쁜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차피 똑같은 현실이라면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겨나간다면 이 힘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혹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잊고 지내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는 그냥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는 신순규 작가님의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